네, 코스피 지수 3,500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3%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내 포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플러스 송태현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심지어 넘어섰고요. 삼성전자도 9만 전자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는데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오전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유화 독존의 이제 맞아요. 복주입니다, 지금. 시장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라는 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도체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수에 대한 흐름이 지난주 후반에 약간 흔들리게 되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섹터, 즉 시장과의 정비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섹터군들이 흔들림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상승에 대한 쪽으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관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수를 적어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네. SK 하이닉스를 허둥지둥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고가권을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테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많은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연명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게 될 텐데 그때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는 섹터군들 이런 쪽에 대한 이 자금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는 모르는 종목이 아니죠. 전 국민이 다 아는 SK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 받아가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집중과 회피 섹터 먼저 만나보시면요. 집중이 조선과 기자재예요. 어제 조선 관련주 또 엔진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시장의 주인공이 반도체,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조선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까?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고가 수주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실적에 대해서도 2분기가, 3분기가 그리고 내년도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업사이드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LNG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수주에 대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주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12척에서 16척 정도가 호주 선사 쪽에서 나오려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선사와 함께 LNG 수주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수주에 대한 부분의 피크아웃의 시기도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과 자체도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였었는데 요 근래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눌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수급의 유턴이 돌아올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 섹터가 당연히 잘 가면 기자재 쪽도 잘 갈 그럼요. 테니까 기자재까지도 관심 있게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은 당연히 순환배가 돌겠죠. 수급이 돌 때 조선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조선 안에서도 기자재 땅까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회피는 우주항공입니다. 네. 우주항공이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따뜻한 온기 자체가 소외되고 있어요. 조금은 네. 확산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미국에서도 요 근래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강하게 나오는 이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이 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성 훈련을 이제 합동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사실 보게 되면 누리호 관련돼서도 네. 4차 발사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 4차 발사라는 게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보자면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 주도로서 이런 부분을 모두 총괄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우주 항공 관련돼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탄생을 하겠구나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25년, 2026년도, 2027년도까지 5, 6차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항공은 언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반기 때 스페이스 X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까지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의 관심을 두시면서 이제부터 추적을 하셔서 그때 가서 조금 더 많은 부분 포트폴리오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이번에 가지고 오신 섹터의 각각 비중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중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 비중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20%로 확대시켜 주셨고요. 바이오랑 화장품, 조선기자재, 원전과 방산입니다. 원전은 비중을 축소했고 전력기기는 편입을 제외하셨네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아요. 오늘 같은 또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왔잖아요. 보면 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보다도 조금 더 스케줄의 앞에 있는 종목군들, 그 실적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종목군들, 섹터를 편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편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주식 비중하고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시장이 사실 이 정도로 연휴 전에 올라갔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를 하다 보니까 일단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많은 부분 꽉꽉 채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섹터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회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10월 중순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될 테니까 한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는 살짝 비중을 줄여 나갔고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 화장품, 조선기자재 일단 이번 주 집중 섹터가 조선기자재 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토픽 보고 계십니까? 다소 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등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 엔진 가져왔어요. 엔진단의 한화엔진. 네, 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사실 증권사에서 호평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조선 기자재단의 수급이 뺏기게 되면서 차익실현이 일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지금도 밑거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달고 있다는 것은 명절 이후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하나 엔진에게 더욱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엔진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한 8.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 엔진의 영업이익률이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주에 대한 단가 자체가 계속 반영되는 것이 이제 2022년도 물량이 아닌 2023년도 물량, 4년도 물량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의 실적에 대한 시즌이 오게 됐을 때에는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역시나 엔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이고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하나 엔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안에서 엔진, 한화 엔진을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반도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저번 주였나요? 지지난주에 반도체 소부장 어떠한 종목을 사도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소부장 안에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크게는 다른 건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시세가 강해도? 강해도 네. 반도체 섹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방향성만 계속적으로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안에서에 대한 먹거리는 계속 많다라고 그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원익 IPS가 원익 IPS. 장비사 네. 중에서는 가장 클래식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핵심 매출원을 보게 되면 증착 장비를 하고 있어요. CVD하고 이제 ALD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장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D램의 과정에서도 낸드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파운드리의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사이클이 오게 되면 원익 IPS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주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환 공정 관련돼서도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피포 공장 관련돼서도 계속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랑 관련돼서 원익 IPS가 계속 수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도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2026년도까지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M15X 관련돼서 수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있어서 테일러팩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나오게 될 테니까 2026년도까지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게 네. 되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팔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일부에 조금씩은 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소부장은 여전히 먹거리가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원익 IPS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SMG 엔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한때 모든 단어 뒤에 핀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그 문화를 만들었는데 한간에서는 뭐 눈물핑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어요. 주가 너무 많이 빠졌죠. 파산핑이 됐었죠. 네.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은 아쉬웠어요.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그쵸.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 못하면서 그때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3분기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는 상당히 낮습니다. 워낙 그 전부터 비수기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눈높이가 낮은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4분기 때는 오히려 성수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3분기에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는 순간부터 SMG 엔터에 대한 이 주가의 수준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티니핑 관련돼서에 대한 이제 IP의 활용도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회사들과 콜라보를 많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팜마트의 라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티니핑 같은 경우에도 키링이 나왔었는데 모두 다 이제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IP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SMG 엔터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유효하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네. 꼭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나온 만큼 지금 주가가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SMG 엔터 단기간에 짧은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